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국제통상법 7주차 후반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반부 강의 이, 그 녹화분 올려놓고요. 또 이 후반부 강의 녹화분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까지 국제통상법 전반부 어, 강의를 하였는데 이제 우리 상품무역규범 중에 부속서 1A 예? 부속서 1A 상품무역규범 중에 소위 국내산업 피해 구제에 관련한 독립된 협정들을 봤습니다. 반덤핑 협정, 어,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 긴급 수입 제한 조치에 관한 협정. 예, 이번 후반부 강의에서는 무역 행정 및 관리 제도에 관련한 어, 6가지 협정을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영문협정본 일부 여러분과 같이 살펴봤는데요. 뭐 교재가 이제 영문협정본 에 따라서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시간이 나면은 뭐 또 영문본을 조금 우리가 본달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행정 및 관리 제도에 관한 협정으로서 우리 이제 조 교수님은 6가지 협정을 들고 있어요. 우리 상품무역규범 부속서 1A에는 이제 모두 13개 그러니까 13개 협정이 있죠. 상품무역 분야 전반에 걸친 1994 가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독립된 협정들은 그 이제 어떤 골간을 제공하는 그런 기본 협정입니다. 이 독립된 협정들은 그 골간 협정의 개별 조항 중에서 좀 문제가 많고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쭉 가트 통상관리 체제에서 새로운 독립협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지금 무역행정 및 관리제도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교재 211페이지도 있지만 위생 및 검역조치 협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원산지 규정 협정까지요. 예, 이에 관한 협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속서 그 끝나면은 부속서 2A 이제 특정 분야의 무역이라고 해서 농산물 협정, 섬유류 협정 이렇게 두 개 분야가 또 있습니다. 두 개 협정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상품 무역 규범 부속서 1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서비스 무역 협정 부속서 1 B죠. 그리고 지적재산권 협정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교재 여러분 뭐 가지고 계시죠? 뭐 슬라이드에 제가 사진을 캡처해 놨습니다만은 위생 및 검역 조치에 관한 협정. 자, 위생 및 검역 조치의 의의가 뭐냐? 지금 특정 분야의 농산물 협정도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산물 교역이 들어온다면은 각 회원국들의 보건위생이 문제됩니다. 언제가 그 광우병 파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국민의 보건위생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시위도 하고 또 WTO에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 쇠고기 이 광우병 관련해서는 나중에 문제되었고 이 쇠고기 이 수출입권에 미국과 한국 간에 이 통상 분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80년대서부터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이 쇠고기가 한미 간 무역의 어떤 하나의 최대 뭐 현안이 되고 뭐 그랬는데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죠. 이 광우병 사태 때 이제 크게
그걸 알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후에 이제 FTA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이 위생 및 검역 조치에 관한 협정, 이것은 이제 농산물 협정하고 같이 이해를 연관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협정이 이제 새로운 상품 분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야 협정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생 및 검역 조치 협정도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이 무역 행정 및 관리 제도는 이 직접적인 무역 장벽이 아닙니다. 그렇죠. 소위 이 관세 장벽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국내 산업 피해 이전에 뭐 관세 평가, 뭐 수량 제한, 관세에 관련한 뭐 관세 양어랄지, 뭐 수량 제한, 그리고 관세에 관련한 사항을 살펴봤죠. 이 위생 및 검역 조치나 뭐 수출 수입 허가 절차 협정 뭐 등등, 뭐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또 무역 관련 투자 조치 협정, 외국인 투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다는 것, 이게 또 문제입니다. 선진국 간에는 이제 특별히 그 투자 조치가 문제가 안 되는데,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있어서 이 후진국이 선진국의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자국 경제, 자국 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여러 조건, 뭐 수출 의무를 부과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무역 관련 투자 조치인데요. 이러한 여러 그 무역 행정 및 관리 제도는 이제 비관세 장벽, 간접적인 무역 장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업인이랄지 그 세계 시장, 자유와 비차별, 그러니까 완전 경제 시장, 자유 경쟁 시장, 그런 프레임워크를 생각하는 많은 선진국들, 그리고 회원국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자유무역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류의 물질 복지 수준을 진전시킨다, 물질 복지 수준을 발전시킨다, 뭐 이런 것인데요. 이런 간접적인 장벽 요인, 비관세 장벽, 이런 것들은 관세 장벽 못지않게 지금 WTO에서 여러 가지 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그러니까 국가 목적상 필요한, 그러니까 무역 행정 및 관리라는 목적상 필요한 적정한 범위 내에 그러한 조치들은 허용이 되지만 그 법에 위반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후반부에서 그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문제도 그 중에 하나다. 그렇죠? 국제 간 물품 이동이 자유롭게 되면 물품 이동과 함께 병해 충후 국제 간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해 식품과 국제 유통에 의하여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그렇죠? 뭐 이 얘기는 뭐 지금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지금 뭐 물품 이동 뿐 아니라 지금 사람도 이동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뭐 한일 간 어떤 자연인 교류, 이것이 이제 자유화되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물품 이동,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는 또 플러스 자연인까지.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물품 이동은 아마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니까. 그러나 이제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 보건 학적 차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품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하여튼 이 그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 건강 문제, 이것은 뭐 어떤 경제나 자연인 이동 관련해서 뭐 규제가
할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러한 요인을 빌미로 국제 간의 무역이 자의적이고 불공정하게 차별되거나 위장된 무역 제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라는 목적은 이제 우리가 법이 인정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disguised, 위장된 목적이고 실제로는 자국산업 보호랄지 뭐 이럴 수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 위장된 목적의 규제는 그런 말 나오면은 WTO에서 패소해 무조건. 그러고 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슨 음모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건 뭐 좀 믿을 바가 못 되고 통상 관련해서는 이러한 그 위장된 무역 제한 조치들 이런 말을 씁니다. 따라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제무역상의 자유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도 함께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무역과 관련한 생명과 건강의 보호 문제는 특히 농수산물 무역과 관련이 크다. 언젠가 우리 한일 간에 그 방사능 오염, 뭐 수산물 수입거래 관련해서 우리가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WTO에서 다투어지고 뭐 우리나라가 승소했다라는 사건이 있었죠. 농수산물 무역이 이제 위생 및 검역조치법청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까지는 농산물 무역에 대한 제한이 많았지만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농산물에 대해서도 국제 간 교역 자유화가 실현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유해 병충해의 경우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병충해가 타 지역으로 전파됨에 따라 유입 지역 생태계 균형을 파악하고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식품의 경우, 이 식품도 문제예요. 식품의 경우나 제조 및 유통 과정에 투입되는 농약, 식품 첨가제, 항생제, 성장 촉진제 등 유해 물질에 대하여 최종 소비 단계에서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공급자와 소비자가 격리되어 있는 국제 간 식품 교역에서는 소비자의 건강상 안전의 위협은 한층 더 크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자와 소비자, 이게 외국 수출입 거래, 무역을 우리가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 외국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격리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국제 간 식품 교역이고. WTO에서는 위생 및 검역 제도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하여 위생 및 검역 조치 협정, 언어로는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PM 또는 뭐 Agreement 빼고 SPM 협정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다다간 협정을 통하여 회원국의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과 위생 상황 개선을 추구하면서도 과도하고 자의적인 위생 및 검역 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인간 및 동식물 건강, 보건위생, 이게 하나의 법익이고요. 우리는 그 뭡니까? 법이 달성하려는 목적, 여러분 뭐 헌법도 공부하시고 국내법 공부하시지만 법이 달성하려는 목적하고 그 국가가 동원한 수단 간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 최소 침해의 원칙이랄지 법익의 균형성 원칙이랄지 또 넓게는 뭐 비례 원칙인데요. 그러니까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과 위생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도하고 자의적인 규제가 되면은, 규제라는 건 뭐예요? 기업들이 여러 가지 무역하는데 장애를 겪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제하는 건 법이 허용하지만 이 협정, 그러니까 협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투지는 것이죠.
WTO 이 SPN 협정의 기본 원칙을 보면은 검역 및 위생 조치는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용하되 과학적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그 광우병 파동 때도 WHO 기준이 뭐냐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얘기하고 그랬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해야 하며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에 반하여 규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과학적으로 이러한 기준이 있고 규제를 하려면은 이제 그 기준에 따라야 되고 여러 관련 증거를 보니까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를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차원의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결국은 이 WTO 법을 해석하는 뭡니까? WTO 패널이나 상수심 법관들이 판단하겠지만은 이런 전문적인 과학적 증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 엑스퍼트 그룹 보조를 받아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주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회원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경우 회원국 간의 위생 및 검역 조치를 자의적이고 불공정하게 차별하여 적용해서는 안 되며, 그러니까 이 무차별주의, 또 이 비차별 원칙, non-discrimination이라고 하죠. non-discrimination. 우리 앞에서 WTO 통상법 원칙 관련해서 그 평등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검역 조치를 자의적이고 불공정하게 차별하여 적용해서는 안 되는 무차별 원칙이 적용된다. 회원국과 회원국 간에도 차별해서 적용하여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자국과 회원국 간 내국민대 원칙도 무차별 원칙이 하나죠. 그러니까 이 내국민대와 최국대를 통해서 이 시장이 하나의 이론적인 세계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국경이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내국민대우 최국대우는 무차별 원칙을 구성하고 가장 중요한 통상법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기본 원칙이 그렇고요. 그래서 SPM 협정에서 이러한 무차별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고요. 가트법 1조 3조에서 상품무역 규범 전반에 관한 원칙으로 돼 있고 또 개별 조항들, 개별 협정에서 이런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이요. 위생 및 검역 규제에 관련되는 영역에 있어서 식품 안전의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동물 검역의 경우 국제수역사무국, 등이 있고요.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수역사무국이죠.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식품규격위원회. 또 식물검역의 경우는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있습니다. 식물보호협약. 이런 국제기구의 기준, 지침, 권고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기준에 조화되게 위생 및 검역조치 협정을 준수해야 된다. 이러한 국제기준, 지침, 권고에 부합하는 위생 및 검역 규제는 가트 1994 규정과 위생 및 검역협정에 합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 국제협정만 따르면은 이 법에 따라 이 SPM 협정에 따라서 당연히 합치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간주한다는 것은 이제 강한 표현이죠. 추정한다 보다도 강한 표현입니다. 추정이라는 것은 반증을 통해서 번복될 수 있지만 간주라는 건 법에 의해서 의제되는 거죠.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위생 및 검역 조치를 이 기준, 지침, 권고에 일치시켜야 한다. 단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위생 및
검역은 위험평가와 적정보호 수준 판단의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보호 수준을 도입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높은 보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와 보건이 싸우는 거야. 응? 경제는 그러니까 무역은 되도록이면 규제가 없는 게 제일 좋죠. 시장이라는 건. 그러나 이제 보건 목적상 인간과 동식물의 위생 및 건강을 위해서 규제를 한다. 그런데 이제 그 규제가 어느 기준이냐? 국제협정에 일치하면 되고요. 이게 높은 수준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국제협정보다 높은 수준이 되려면 위생 및 검역의 위험 평가와 적정 보호 수준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이고 나는 우리는 그러한 차원의 어떤 위생 및 검역 조치를 해야 된다라면은 스스로 어떤 과학적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위험 평가가 과학적으로 돼야 되고요. 예? 정보 보호 수준, 적정 보호 수준 죄송합니다. 적정 보호 수준 이것을 정함에 있어서 국가가 이걸 정하겠죠. 왜 국제 협정보다 높은 수준인가? 그래서 이 광우병 파동 때 아마 이 부분이 많이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협정 기준이면은 이게 광우병 정도는 괜찮다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린 그 당시 더 높은 수준 광우병 소는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러려면은 그 주장에 대한 어떤 그 과학적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 또한 WTO 내에 위생 및 검역 규제 위원회를 두어 각국 위생 및 검역 조치 국제 간 조화의 진전 현황을 감시하는 절차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협정마다 위원회가 있어요. 위생 및 검역 SPN 협정도 뭐 보조금 협정 얘기했지만은 위원회를 뒀어요. 이 위원회의 중요한 사명이 이겁니다. 각국이 위생 및 검역 조치를 하는데 국제 간 조화에 따라 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잘 발전되고 있느냐, 뭐 이걸 감시하는 절차를 개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PM 협정 내용으로 동등성 원칙의 인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국의 위생 및 검역 방법이 수입국의 방법과 상이하더라도 수출국이 수입국의 위생 및 검역의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수입국의 객관적 증거로서 제시하면 수입국은 수출국의 위생 및 검역 조치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수출국인데 이미 수출국 내에서 위생 검역 관련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시장, 이 통상 무역 거래에 있어서는 이 상호주의도 국제법상 상호주의도 그렇지만은 특히 통상 무역 관련해서 이 경제적 차원에서는 이렇게 협력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입국이 원할 때는 검사, 시험 및 기타 관련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정당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그 광우병 파동 때 우리나라 관계자들이 뭐 미국 농가, 농산업을 방문해서 그 소고기 관련한 여러 이제 그 프로세스 를 이렇게 살펴보고 뭐 그랬었죠. 예? 검사가 필요하면 뭐 검사를 했겠죠. 시험 및 기타 관련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정당한 접근이 보장돼요.
또 회원국은 특정의 위생 및 검역 규제의 동등성 인정에 관한 쌍무적 다각적 협의 요청이 있으면 협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뭐 상대국 수출국이 전혀 무슨 법이 없는 나라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동등성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쌍무적 다각적 협의 요청이 필요하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이 위험 평가와 적정 보호 수준 판단 관련해서 좀 더 보면은, 그러니까 위생 및 검역 조치, 검역 규제 조치는 관계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위험 평가 기준을 참작하여 인간 동식물에 미치는 위험을 기초로 하여 적정 보호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위험 평가 시에는 이용 가능한 과학적 근거, 가공 및 생산 방법, 검사, 치료 채취 및 시험 방법, 특정 병균 및 해충의 발생 수준, 병해충 미발생 지역의 존재, 상태 및 환경 조건, 검역 및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적정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위험 평가와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적정 보호 조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병균 및 해충이 전파될 경우 생산과 판매에 미치는 손실, 수입국 방역 및 박멸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련되는 요소를 고려해서 균형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줄이기 수입국 방역 및 박멸 비용은 별로 높지 않은데 뭐 여러 가지 과도한 조치를 취한다거나 뭐 이래서 안 되는 것이죠. 또 위생 및 검역 규제의 적정 수준 판단 시에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교육과 이렇게 형량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 앞에 가면은 우리 법원 대법원이죠.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관련된 법익을 잘 균형 있게 형량해야 됩니다. 우리 법과대학 앞에도 있죠. 자유의 여신이 들고 있는 것이 이 형량.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유와 평등, 이 통상법에 의해서는 무차별 원칙, 그리고 시장의 자유화, 뭐 이런 규제의 최소화, 뭐 이런 것들이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 볼 것이죠. 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입수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인 위생 및 검역 규제를 채택하고 더 객관적인 위험 평가를 위한 필요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적절한 기간 내에 위생 및 검역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 뭐 시간이 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수가 난 정보에 근거해서 잠정적인 위생 및 검역 규제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 재검토를 해야죠. 그 규제가 필요 없게 되면은 그 시장 규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또 국제 기준이 없거나 국제 기준에 근거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믿어지는 수입국의 위생 및 검역 조치가 자국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국은 수입국에게 그들의 위생 및 검역 조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한미 광우병 파동 때 이건 미국의 입장입니다. 수입국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수입국의 위생 및 검역 조치는 수출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역별 특성을 평가하는 데는 특정 병해충의 발생 수준, 박멸 및 방역 계획의 유무, 관련 국제기구에 개발된 적절한 기준 및 지침 등을 참작해야 한다. 그래서 예컨대 그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수산물 수입을 금지시킨다. 라고 했을 때 그 원전 이 해일로 인해서 잘못되어 가지고 그 방사능이 누출된 그 해역 지역에 서 잡은 그 수산물만 뭐
수입 금지 조치를 한달지, 수출국의 지역적 특성, 그 특정 사안에 있어서 문제되는 수출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이게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후 미발생 지역이나 제한적 발생 지역 개념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의 판정은 지리적, 생태학적, 역학적 감시, 위생 및 건강 관리의 효율성 등의 요인에 근거해야 한다. 병해충 후 미발생이나 제한적 발생을 주장하는 수출국은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수입국은 검사, 시험 그리고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일본 수산물이 의심스럽다 해가지고 이제 금지시킬 수 있고요. 일본국은 제한적으로 이게 발생했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이걸 판정해야 되는데 지리적, 생태학적, 역학적 감식, 그리고 위생 및 검역 관리 효율성 등 여러 요인을 이제 참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발전할 수 있겠죠. 뭐 실제로 그렇게 발전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SPM 협정은 이제 명령성 확보. 법은 명료해야죠. 예컨대 모호한 형법으로 여러분이 감옥에 간다거나 뭐 그럼 되겠어요. 특히 그 수익적 처분이 아니는 이런 침해적 처분을 하는, 그러니까 뭐 형벌을 부과한달지 뭐 규제를 한달지 그러한 법들은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Principle of Clarity라는 게 있어요. Principle of Clarity. 각 회원국은 타 회원국에 대하여 자국 위생 및 검역 규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규정 후 도입 시에는 긴급한 상황 이외에는 규정을 발간하여 관심 있는 회원국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출국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각국마다 위생 및 검역에 관한 법이 있겠죠. 이 보건 관련한 법, 뭐 특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많이 문제되죠. 여러분 마스크 2주간 자가격리 이런 것들이 다 뭐 법 규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법들이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공개해야 돼. 그래서 이걸 발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출국은 이제 그걸 보고 적응할 수 있겠죠. 각국은 관심 있는 회원국의 질문에 답변하고 관계 자료를 제공하는 문의기구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국제법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관련한 문의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